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 문제 가져왔고요.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에 대한 실험과 이에 대한 네 학생의 대화이다. 사실 학생 A, B, C까지는 실제 기출문제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림과 같이 25도씨 물 100g이 담긴 열량계를 준비하고 거기에 염화칼슘 Wg을 녹인 다음 최고 온도를 측정했더니 온도가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면 이 용질이 물에 녹으면서 열을 방출했구나. 발열 반응이다 이런 거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 A, 열량계 내부의 온도 변화로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을 알 수 있다. 맞는 보기고요. 학생 B, 녹으면서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발열 반응 맞다. C, 기역이라고 하는 스티로폼 컵은 이 내부를 고립계로 열과 물질의 출입을 모두 차단하는 그런 역할로서 이용되는 게 맞다. 좋습니다. 근데 학생 D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좀 가져왔고요. 출입한 열량이 A줄일 때 수용액의 비열을 물어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출입하는 열의 양 공식은 Q = CM 델타 T죠. 근데 이 열량 계산을 할 때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걸 구분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물질을 내가 불로 태워. 그럼 이 물질이 막 열을 방출할 거고 이때 방출하는 걸 빨간색의 Q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빨간색의 Q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옆에다가 물을 떠놓고 이 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하는데 이 열이 모두 다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이용이 된다 라고 하기 위해서 이거를 열량계 내부에 단열용기 내부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발생한 열이 모두 다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이용이 될 수 있다 라는 거고 실제 저 공식을 활용해서 파란색의 열량 Q를 구할 수 있는 게 이때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물의 온도 변화를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또 다른 상황이 있다고 한 건 물에 지금 문제 상황처럼 어떤 용질을 녹여주는 겁니다. 이때 얘가 열을 방출한다면 이때 발생한 열을 빨간색의 Q라고 했을 때 이 열이 모두 다 물의 온도, 지금은 수용액의 온도를 높이는 데 이용이 될 거고 그 값을 파란색의 Q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외부로 방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단열용기 안에 집어 넣어주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건 이 파란색의 Q라는 거고요. 결국 이걸 구하기 위해선 수용액의 비열에 수용액의 질량에 수용액의 온도 변화를 대입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봐봐. 위의 상황에서 내가 용질 W1g을 태웠어. 그게 W2g의 물의 온도를 높였다면 이때 열량 공식 Q = CMT에 대입하는 이 M 값은요 물의 질량인 W2를 대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밑에 상황에서는 W1g의 용질을 W2g의 물에 넣었다면 결국 수용액의 온도를 높이는 데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용액의 질량인 W1 더하기 W2를 대입해줘야 되는 이런 차이가 조금 발생한다. 이거를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위의 상황에서 요거까지 좀 결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W1g을 태웠을 때 Q만큼 열이 나왔고 이때 높아진 온도를 T라고 하면요 2배 질량을 태운 2배의 W1g을 연소시키고 나면 당연히 더 많이 태웠으니까 열도 많이 나오고 증가한 온도도 정확하게 2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Q는 CM 델타 T에서 더 많은 물질을 태운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온도를 높이는 물의 비열도 안 달라지고요. 물의 질량도 안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발생한 열량이 2배가 되면 그게 모두 다 온도 변화로 표현이 돼요. 오케이? 근데 밑에 상황에서는 W1g을 태웠을 다시 W1g을 녹였을 때 똑같이 열이 Q만큼 나오고 그때 온도 변화가 T다. 이것보다 2배 더 녹여주는 2배의 W1g을 녹여주면요 당연히 더 많이 녹였으니까 모두 다 용해됨을 가정했을 때 열은 2배만큼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때 높아지는 온도는 ET보다 살짝 작아지게 되고요. 이걸 정량적으로 계산하고 나면 ET 곱하기 EW1 더하기 W2분의 W1 더하기 W2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C가 일정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빠르게 판단하는지 한 번 정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Q는 결국 CM 델타 T인데 밑에 상황에서는 수용액의 온도를 높이는 거죠. 근데 이 수용액의 질량을 대입할 때는
내가 W1을 W2에 녹였으면 그때 해당하는 질량은 W1 더하기 W2지만 두 번째 상황에 2배만큼 더 녹이면요. 온도를 높여야 되는 수용액의 질량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게 EW1 더하기 W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결국 내가 W1을 녹였을 때랑 W2를 녹였을 때 수용액의 질량이 달라지고 물리적인 특성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수용액의 비열이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정량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출제자가 수용액의 비열은 일정하다라고 줄 겁니다. 이럴 때 온도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은 당연히 2배 녹였으니까 2배 열이 나온다. 그렇다면 온도도 2배 높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수용액의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야 되는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고 따라서 2배까지는 안 올라간다의 관점으로 1보다 작은 숫자인 EW1 더하기 W2 분의 W1 더하기 W2를 계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열량 계산을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되는지, 이때는 왜 물의 질량을 대입하고 언제는 왜 수용액의 질량을 대입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D급 보기 풀어보면 Q = CM 델타 T에서 지금 학생 D가 구해야 되는 게 수용액의 비열이니까 C에 대해서 정리하면 M 델 T분의 Q라고 쓸 수 있죠. 이때 질량은 용지를 물에다가 녹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액의 질량인 100 더하기 W를 넣어주는 게 맞고 이때 온도 변화는 5도씨 대입하고요. 분의 분자 Q는 A줄만큼 나왔을 때라고 했으니까 A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급 다시 학생 D 맞는 보기이다 찾아줄 수 있고 오케이,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또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